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깃발 꽂기. 일단 꽂고 가자. 가다가 그러면 잘못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결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초라하게 시작을 했죠. 정말 이제 진짜 허름한 사무실이었고, 겨울이면 난방에 이제 석유 난로를 하면은 머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겨울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키보드 치는데 막 손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제 그랬던 데서부터 출발을 했었고, 2007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세상 물정이라는 걸 잘 이제 모르고 있었고, 계속 이제 제가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치우는 데만 급급을 해서 약간 좀 무대뽀였던 거예요. 무대뽀. 일단 하자. 일단 시작. 정말 많은 일들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그게 이제 좁은 시야에서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원래 저는 이제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어쨌든 틈나면 읽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의 강박도 있고, 진짜 내가 놓여있는 지금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느낌이 괜히 이 가운데서 알고 있는 건 되게 단편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보는 시각도 좀 넓어지고, 그러니까 휩쓸려 다니지 않고 내가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갑자기 떨어진 무언가가 좀 더 해석이 좀 더 잘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상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그 알집, 알약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좀 찾던 회사에 좀 틀이 있었어요. 회사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에 가서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였던 회사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였고, 그래서 거기서 개발자로 경력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10년 조금 안 되면서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기회를 주셨고, 그때 마침 만들게 된 게 이제 알약이고요. 알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개발도 개발이지만 어떤 제품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개발도 알고 이제 사업도 알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런 경력들이 이제 이후에 줌닷컴 같은 서비스를 만들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2016년도에 지금의 이제 그 이스트소프트의 창업자, 이제 회장님으로 계신 김정희 회장님께서 사업을 너가 좀 직접 맡아서 해봐라. 근데 그때 타이밍이 PC의 시대가 끝나고 모바일의 시대가 어느 정도 여물고 새로운 파도가 올 때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AI 기술이 세상을 이제 휩쓸던 그 직전의 시대였고, 그래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서비스 기업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였고, 조금 할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상장하고 커지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업들을 또 관여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또한 정도의 성장이었고 성과였거라는 게 이제 좀 표현이 되잖아요. 크게 이제 생각나는 이 대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초라하게 시작을 했죠. 정말 이제 진짜 허름한 사무실이었고 1층에는 소위 밥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점심마다 막 이제 식사 냄새도 올라오고, 겨울이면 난방이 이제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석유 난로를 하면은 머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겨울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키보드 치는데 막 손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제 그랬던 데서부터 출발을 했었고, 이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99년도에 이제 RGB라는 걸 내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사를 알리고 제품이라는 거를,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리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RGB는 돈을 버는 프로덕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이제 프로덕트들을 그 당시에 이제 하이텔이라는 곡과 함께 많은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소위 이제 돈을 번다,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몇백씩 되는 게 아니라 몇십억 수준이었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게임을 만들고 2007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이라는 걸 잘 이제 모르고 있었고, 계속 이제 제가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치우는 데만 급급을 해서 이게 상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떤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사라는 게 얼마나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도 없었고, 2015년 이렇게 돼서야 그때 상장이라는 게 굉장히 회사로서는 중요한 이벤트고, 어떤 반열에 오른 회사라는 이 시장에 데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엮어낼 수가 있어요. 재무적인 부분이나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지 같은 것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제 개발을 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알약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었고, 또 그때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 이제 경쟁사들이 저희들을 하도 이제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대응을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저들을 보면서 좀 무섭다. 진짜 무섭게 막 사용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회사가 그 이제 상장도 하고 대표 제품들도 그 가지게 되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수익률도 좋고, 모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좋을 때, 그때 마음껏 준비했던 사업이 또 모바일이라는 이 거대한 이 트렌드 때문에 또 부침을 겪고, 이런 기억들이 이제 뒤에서 보면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이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사가 좋은 구조와 상황에서 대규모로 무언가를 이제 투자했는데 그 세상의 환경이 확 바뀌면서 모든 게 갑자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질문하신 그걸 했을 때 드는 이제 제가 회사의 이 성장 느낌이고, 또 이제 그것을 또 한 매듭을 짓고 새 비전을 통해서 그럼 회사의 체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 또 한 몇 년간 있었고,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올해 29년 차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정도 된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업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사고도 겪었고, 그 이제 해킹 사건 같은 것들도 겪으면서 그 한밤에 그 좌절했던 그 어떤 때보다 상실감이 컸던 때가 있었거든요. 위기감. 또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우리 뭐 건강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 관계 이런 부분들이 또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물리적인 사건들이 또 거기에 비하면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런 균형감, 그리고 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순간의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을 좀 덜 느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느낌? 결국은 뭐 이렇게 시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막 배신하진 않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최소한의 이제 결과들은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런 뭐 믿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 이게 진짜 저는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 대표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소위 자기의 이 멘탈 관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만약에 어떤 말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일이 퍼포먼스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쟤는 더 큰 걸 얻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게 사실 해요. 말도 안 되게. 만약에 뭔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 그러면은 집에서 진짜 이불킥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기분 때문에 그 집안에서의 분위기도 망가지고 다음날 영향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또 내게 유리한 생각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그게 최선의 결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몇 가지를 대. 처음엔 말도 안 되는데 몇 번 생각을 하다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럼 버티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고, 노력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멘탈 관리를 위해서 되게 큰 장점은 전 좀 잘 까먹어요. 예를 들면은 파트너사 뭐 거래처가 소위 뭐 어떤 계약 관계를 어겨가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어. 그래서 심지어는 분명 화가 났던 것 같긴 한데 왜 화가 났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런 멘탈 관리를 하는 데는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건 확실히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긍정성,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기술을 좀 갖고 있다? 우리 조직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그걸로 많은 것들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도 한다고 해요. 역사 공부. 역사.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역사 공부를 하기 전과 하기 후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측면에서 예전에는 약간 좀 무대뽀였던 거예요. 무대뽀. 일단 하자. 막 이런 거죠. 일단 시작.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깃발 꽂기. 일단 꽂고 가자. 가다가 그러면 잘못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생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시간, 체력을 그냥 갈아 넣을 수밖에 없어. 남들 몇 배는 힘들어. 그래도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결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잘한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뭔가를 시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다른 결정을 또 해가지고 조금씩 앞에 나가가지고 결국 뭔가들을 읽어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그게 이제 좁은 시야에서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업을 한다. 결국 사업이라는 게 세상에 필요한 일을 찾는데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재무적 성과로도 연결이 돼. 한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것들, 내가 불편한 거에서만 참착해서는 되게 기회가 적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그것들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 부분들에서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알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는지,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가운데서 찾아야 사실은 이제 시행착오도 좀 약간은 덜하고 그리고 성과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실행에 좀 더 많이 의미를 뒀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작은 결과라도 빨리 도출하는데 했던 것 같고 잘했지만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제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어쨌든 틈나면 읽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의 강박도 있고 근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내가 놓여 있는 지금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느낌이 긴 이 가운데서 이 토막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무엇을 봐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는지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이 좀 감각이 커진 것 같아.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도 알고 있는 건 되게 단편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보는 시각도 좀 넓어지고 특히 경제 같은 부분에서 이게 이런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구나. 또 국가, 나라 간의 이런 지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막 다가오고 제가 평소에 그냥 막연히 갖고 있었던 약간 질문들 같은 것들이 막 좀 풀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 역사 공부 같은 이런 것들을 한 10년만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이라는 되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때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아까 이제 과거에 어떤 누구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좀 더 그런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빨리 가져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역사다. 역사를 먼저 좀 공부하고 통사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미시사들 있잖아요. 미사도 좀 보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그 흐름들 지금의 흐름이라는 부분에서는 유튜브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유튜브는 정말 잘만 활용하면 정보의 보고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책 같은 것들을 통한 어떤 역사의 흐름, 큰 것들을 좀 익히고 그게 현실을 또 해석하기 위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잘 좀 활용하면 좋겠는데 옛날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맞는 어떤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그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그게 뭔데? 역사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맥락 파가는 확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맥락 파가는데. 그러니까 휩쓸려 다니지 않고 내가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아까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갑자기 떨어진 무언가가 좀 더 해석이 좀 더 잘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